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요,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니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니오교, 니오는 종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중국과 관련된 기사를 찾다가 재밌는 기사를 찾아서 그 기사를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gmen.com이라는 곳에 실린 제이미디어에 실린 이런 기사인데요. 글을 쓴 사람은 은행재경이라는 미디어의 필명은 아이스크림이라는 사람인데요. 글을 진짜 너무 맛깔나게 재밌게 써가지고 함께 읽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이요. 니오교를 숭배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니오에 투자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예탁원 통계를 보면은 니오가 꽤나 그 상위에 진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니오의 이런 팬덤 마케팅, 종교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열렬한 팬덤 마케팅은 별로 한국에 그렇게 크게 알려진 것 같지 않아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 니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글이 좀 긴데요. 1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람들이 이제 니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니오 차주, 그러니까 니오 자동차 오너들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지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네이버 지식인 에 가까운 서비스인데요. 그런 데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고 해요. 오늘은 중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웃기기 때문에 직접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未来是邪教吗? 未来, 그러니까 니오의 중국어 명칭이 未来예요. 이것은 푸른 하늘이 온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꽤 장명도 맛깔나죠. 멋있죠. 푸른 하늘이 오는 브랜드의 자동차. 니오는 사교입니까? 니오는 사이비 컬트 종교 집단입니까? 이런 질문이 지후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为什么未来的车主好像都被限老了? 왜 니오의 차주들, 니오의 자동차 오너들은 왜 그렇게 다들 세뇌당한 것 같죠? 이런 질문이 종종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실태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맛깔나게 적은 기사인데요. 네, 1장을 보시면 니오의 종교개혁이라는 타이틀인데요. 2019년에 니오의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 자금 조달도 원활하지 않았고요. 자동차의 화재 사고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원이 사직을 하고 회사에서 떠나가는 등 창업가인 리빈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에 리빈은 가장 비참한 남자의 명예를 안게 되었다. 비꼬고 있는 거죠. 2019년에 리빈과 니오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리빈의 사진이고요. 제가 알기로 리빈은 뭐 엔지니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를 팔던 사람이죠. 네, 이렇게 2019년에 비참한 처지였던 리빈이었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2019년에 니오 차주들이 발벗고 나서서 차를 팔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4분기에 니오 발표 통계를 보시면 45%의 세일즈가 기존의 고객의 추천에서 비롯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나서 69%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오 차주들이 영업부의 철밥통을 빼앗고 있다. 영업부뿐만이 아니고 마케팅까지 자동차 오너들이 직접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니오 자동차 차주는 칭다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LED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기차역에다가 막 게재를 하고 다녔다.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생각나시죠? 자비로 막 자기 아이돌 생일 광고 같은 거 지하철에다 다는. 그러니까 보통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니오의 차주들이 하고 다녔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위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겠죠. 니오는 이거 종교 집단 아니에요? 니오 차주들은 왜 이렇게 세뇌당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올 정도로 자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고 다닐 정도로 좀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고객들과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드 덕질하는 사람, GM 덕질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테슬라나 니오 같은 회사의 CEO, 뭐 일론 머스크의 팬덤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변화는 왜 일어났냐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만들기만 했지 자기들이 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렇게 4S점, 세일즈, 스페어 파트, 그다음에 서비스, 서베이 이런 걸 따로 하는 영업점이 있고 거기서 다른 영업사원들이 차를 팔았지 니오가 직접 뭘 하거나 테슬라가 직접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자동차를 팔거나 이런 거는 흔하지 않은 세일즈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나 니오가 직접 고객과 접점을 가지게 되면서 고객들은 자동차에 덕질하는 마인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자동차 오너들의 팬덤 문화는 테슬라가 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비는 2017년에 일론 머스크의 교리에 바탕해서 베이징 장안가 동방광장에 첫 번째의 니오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니오 하우스는 1년에 월세비만 해가지고 한 수십억 원이 드는데 그런 니오 하우스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요렇게 생겼고요. 니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렇게 뭐 갤러리도 있고 리빙룸도 있고 포럼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니오 자동차를 충전하는 동안에 여기서 뭐 쉬든지 아니면 오다 가다 그냥 들러서 책을 읽는다든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캠프도 있어요. 가족을 위한 이렇게 니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 이런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우쭐하지 않아요? 좀 그렇잖아요. 여행 다닐 때도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같은 거, 뭐 골드 회원 이런 거 가져가지고 라운지를 공짜로 쓰고 그러면 어떤 우쭐함 같은 거 그런 기분이 느껴지잖아요. 자존감 충족 이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서 오다 가다 만난 니오 차주들과 뭐 친해지기도 하고 이 비디오 보니까 뭐 같이 음악도 연주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니오 차주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어떤 끈끈한 관계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비는 이 니오 하우스를 만들고 하이디라오식의 서비스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이디라오식 서비스라고 하면 고객이 원하는 거를 뭐 뭐든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제가 되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하이디라오에 갔더니 외롭지 않으라고 앞에 곰돌이를 앉혀줬다든지 아니면 뭐 하이디라오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니까 영화관을 지어주고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기다리세요 라고 한다든지 뭐 엄청난 뭐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죠. 뭐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춤추라면 춤추고 뭐 뭐든지 다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중국에서는 하이디라오식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 리비는 니오 하우스라는 어떤 교회 같은 종교의 본거지가 되는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이 리비는 사용자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 한 40개 정도의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돌아다니면서 니오 차주들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리빈이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술 마시는 영상이 찍혀가지고 SNS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친밀하고 친근한 CEO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형성을 한 거죠. 그럴수록 더 이제 니오 팬들의 충성심은 더 세진 거예요. 또 니오 차주들 간의 끈끈한 연대감 같은 것도 생겨나는데요. 니오 앱에서 공유된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배터리 충전을 못 해가지고 길에서 곤란해하고 있었더니 옆에 ES6이 딱 서더니 자기를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니오 차주들끼리는 끼리끼리 알아보고 서로 돕고 끌어주고 끈끈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초에 니오데이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어떤 차주는 이 니오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 ES6를 타고 심천에서 청두까지 1800km를 달려서 왔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였다고 하죠. 이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굳이 1800km를 달려서 청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열광적인 차주가 많다. 요런 사진을 보면 진짜 무슨 종교 이 사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무슨 진짜 종교 행사를 하는 것 같은, 여기 교주님 계시고 여기 종교 간부들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3장의 제목은 슈레딩거의 니오매니아인데요. 그러니까 이 니오매니아가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죠.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빗대서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리빈 자체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 위에서 이 숭배자들을 점점 이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건데요. 이 니오데이의 팬들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리빈이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팬덤 마케팅 하면 꼭 나오는 예가 뭐예요? 샤오미죠. 저는 이 기사 읽고 딱 샤오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샤오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샤오미의 팬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샤오미 폰은 온라인에서 예약을 해야만 살 수 있었고, 그것도 아주 소량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팬덤은 그 폰을 얻기 위해서 진짜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샤오미 폰을 손에 넣은 샤오미 팬들, 미펀들이죠. 미펀들이 각자가 이제 소셜에 얼마나 샤오미 폰이 좋은가에 대해서 막 퍼나르면서 영업도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그런 팬덤 마케팅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커진 게 샤오미잖아요. 리빈도 그런 샤오미의 레이쥔의 정책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리빈이 샤오미를 딱 보고 있다가 저거다, 팬덤 마케팅이다, 팬에게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쏟아부은 노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오데이를 개최하기 위해서 리빈이 한 일, 비행기를 8대 빌리고 고속철도 60구간을 빌리고 전세를 내고요. 그리고 5성급 호텔 19채를 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이매진 드래곤스죠. 이매진 드래곤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밴드를 초청하기 위해서 8천만 위안을 썼다.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왜 이매진 드래곤스지? 한 생각도 들지만, 인류 밴드를 초청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2014년쯤에 한참 인기 있었던 밴드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매진 드래곤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호화롭게 대접을 하면서 이 매니아층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니오의 전통은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올해도 꽤나 화제가 됐었어요. 니오데이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들이 비행기를 전세를 내가지고 청도까지 날아갔다. 한 1000명 정도가. 진짜 무슨 종교 집단 같죠?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SNS에 많이 올렸다 하는 짓을 보니까 딱 종교 집단이더라. 이런 기사이고요. 이 기사가 재밌는 게요. 중간중간에 이제 인류 종교의 역사 이런 얘기를 막 끼워놔요. 예를 들어서 뭐 인류 본연의 욕망이란 게 있다. 그래서 인류는 뭐 종교를 형성하고, 그리고 뭐 1517년에 뭐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니까 뭐 칼뱅이 종교 개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인류의 종교의 역사를 쭉 써나가면서 이제 니오의 역사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죠. 좋지 않은 부분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오가 이렇게 니오데이라든지 니오하우스, 니오앱, 그리고 여러분들께, 니오 차주분들께 뭐든지 다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건 뭐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이렇게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끝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의기투합, 그러니까 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그게 이제 오합지졸로 바뀌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이 한두안즈라는 예를 들고 있어요. 저도 이거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에 이렇게 생긴 앱이었대요. 어떤 방송 앱이었던 것 같아요.
개발한 회사는 바이트댄스고요. 바이트댄스가 만든 이 앱은 지금 감각으로 말하면 뭐 유튜브, 빌리빌리 뭐 이런 느낌의 방송 앱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송을 투고하거나 아니면 이 네이한段子라는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 어떤 단단한 결속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차에다가 나는 네이한段子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았냐면 저속하고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무려 국가방송 테레비 총국이 명령을 해서 이 앱은 폐쇄, 서비스 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니오의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팬덤 마케팅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있었어요. 뭐 샤오미도 그렇고 하이디라오도 그렇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거를 이제 되돌려주는 식의 창업자 마인드. 중국에 굉장히 흔하지만 또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영업이자 마케팅 방식인데요. 그거를 지금 니오가 하고 있다. 하지만 좀 지나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기사였습니다. 뭐 니오를 사세요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 이런 사회적인 흐름,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